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 짚고요. 우리 시장에 또 전략들 세우도록 합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예, 그러게요. 금요일 우리 시장은 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일본, 홍콩 다 1% 이상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를 보니까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분위기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거라고도 우리 어감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단어만큼은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어찌되었건 무역장벽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적으로 우려됐던 셧다운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좀 밝은 면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악재보다 부각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거죠. 시진핑 주석 직접 얘기했고 이제 다 확인됐지만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한 번은 이제 워싱턴에서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북경에서 열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국 쪽 언론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측 언론에서는 그래도 많이 진전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또 워싱턴에서 열리거든요.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랑요. 중국 쪽에서 리허 부총리가 또 와갖고 또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합의가 거의 이제 끝까지 가면 근접하면 일단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고 물론 아직 아닐 수도 있겠으나 시장에서는 결국은 양쪽이 모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시간은 좀 뒤로 미쳐질 수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나스닥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베어마켓에서 정말 최단 기간이 정도인데요. 일단 불마켓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바로 갈지 다시 내려와서 실망감을 줄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연초 이후 다우지수 한 11% 올라갔고요. S&P 500도 10.7%, 나스닥은 12.6% 하면서 실제로 보면 제가 그림은 6개월짜리 보여드렸는데요. 그림 6개월 전에 보면 거의 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일단 11월 정도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미 플러스 난 것들이 지수가 있고요. 10월의 고점이 약간 모자란 수준인데요. 시장에서 일단은 걱정의 목소리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설왕설래는 여전히 있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무역 분쟁 해소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융주나 에너지들이 폭넓게 상승한 것이 지난 금요일의 특징이었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많이 오른 게 특징이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JP모건 체이스가 3% 올라갔고요. 에너지는 섹터 자체가 1.6%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약간 실망스러운 종목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뉴엘 브랜드 하면 우리나라에서 젖병이라든가요. 그리고 양키 캔들, 그리고 파카, 그리고 여러 가지 콜맨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4분기 실적 부진 나오면서 25%가 급락했고요.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트리인데요. 한 2주 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히트 주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IR을 했습니다. IR 하면서 어닝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월가에서 시가게 했던 것보다는 거의 20% 모자르게 올해 이익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한 때 25%가 떨어졌고요. 막판에 18% 떨어졌는데 거의 20년 만에 최대 하락을 보인 것이 지난 금요일에 단적인 특징주였습니다. 예, 종목 업종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3차 협상이 이제 열리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쇼코스주로 나오면서 좀 불안했는데 경제 지표도 발표되고요. 이번 주 주목할 이슈 뉴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말씀하셨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여전히 가장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이었다, very producti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영어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 되겠는데요. 합의 가능성에 도달하면 무역 협상의 시간을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25%로 높이는 관세를 2천억 달러 상당히 부과하겠다는 지혜장을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시각이 좀 금요일 날은 더 강하게 반영됐고요.
연준 회의록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실제로 보면 연준의 의사록 발표가 해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리 인상에 인내심이라든가 아주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클리브랜드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각 지역에 연준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한 2주밖에 2, 3주밖에 안 됐지만 금리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이 어떻게 보여줄지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에는 소매 판매가 충격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분기의 경제 전망치가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2.6에서 2.0%로 이렇게 많이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0.6%포인트나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내려버렸고요. 바클레이즈는 2.8에서 2.1%포인트로 실제로 보면 0.7%포인트나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내구성 소비재가 발표되는데요. 1월 기준이 보면 전월 대비 한 0.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일단 기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확신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주택 착공 건수들이 이번 주에 관심포인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번 주에도 어제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핫 이슈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랑 관한 내용이 인베스팅닷컴에서 주간 4파로 지정됐을 정도거든요. 어떤 거냐? 결국 과연 북한과 미국이 소위 비핵화를 이루는데 합의라고 소위 적대국에서 평화의 파트너로 갈 수 있는지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물론 테마주 분명히 말되죠. 테마주도 되고 그런 북한 관련주 이런 것들 뭐 진로수 관련주들 올라가는 건 충분히 말은 되고 뭐 되겠으나 실제로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들도 왜 이렇게 관심 갖냐 그러면 미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미국 사람들이 왜 투자를 많이 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널리 있고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또 보면 다국적 군사기업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전히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나마 최근에 40%를 넘어서면서 약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투자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한국 쪽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국의 PR은 지금 10배, 10.1배 정도 나옵니다. 예상 실적 기준은 10.1배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 평균이 12.5배, 13배 정도 되고요. 대만만 하더라도 14배, 15배가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머징 마켓 대비 우리나라가 10배밖에 안 되는 거는 이머징 평균보다도 낮은 거는 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험만 해소되면 상당 부분 주식시장이 레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핵심은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단기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한쪽 수준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주식으로 크게 가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테마나 이런 것들 단기적 매매를 병행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종목입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기업도 주목할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분들 회사 이름은 모르지만 아마 브랜드는 상당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코티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12월 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주주 한 명이 어떤 3자 주주 한 명이 추가 매수 가능성으로 이제 주가가 지금 올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향수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의류 브랜드를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 향수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위 명품이 됐건 어찌 됐건 명품 브랜드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가 됐건 간에 이거의 판권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코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버리도 있겠고요. 구찌도 있고요. 끌로 이런 거 아시겠고요. 심지어는 보석으로 제일 유명한 티파니 있지 않습니까? 티파니에서 파는 향수도 얘네가 코티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류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향수, 그리고 화장품이 여기서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옷도 남성용, 여성용, 보스, 휴고 보스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요. 이거 브랜드의 의류까지 직접 다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폭넓게 주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랑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를 꿈꾸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이 딱 이런 거죠. 해외 브랜드 많이 갖고 있고 화장품, 향수, 옷 갖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화장품 직접 매출, 그 판매도 하는 거 아니고 자체 브랜드 갖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꿈꾸는 거는 바로 코티 같은 거를 꿈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트레이딩 매수 전략 여전히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으로 보시더라도 저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국내 관심 종목으로 매칭을 해봤습니다. 뉴욕의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